제가요, 제 인생부터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형이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1%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상위 1%와 함께 집에서 살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알아요? 극단으로 비교가 됩니다. 극단으로. 여러분, 엄친아가 다 밖에 살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산다니까요. 미칩니다. 못생겼어요. 키도 작아요. 연애도 못해요. 29살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와, 이게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제 마음은 이랬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걸렀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있어. 5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생긴 건 못생겼어. 키도 작아. 여자도 못 만나. 야, 이건 뭐 내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아, 이번 생은 걸렀어. 그리고 든 생각은 이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대로는 멋대로, 엉망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대에 선다는 걸 제가 좋아했어요. 그 전까지. 그건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무대에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찾은 게 뭐냐면 가수였고 진행자였고 강사였어요. 그럼 무대에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그 멘토님한테 물어봤더니 책을 읽으래요. 솔직히 정말 짜증났습니다. 너무 뻔한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40이 돼서 안 하는데 진리는 뻔한 말 안에 있어요. 그 뻔한 말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달렸어요. 이게 진짜 뻔한 말이에요. 뻔한 말을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유무가 갈려있어요. 자, 뻔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쓰면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1년 뒤에 365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버릴 부분 버리고 책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권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다 아셨죠? 학원 했잖아요. 습합니까? 안 하죠. 저도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멘토님이 계속 옆에서 이제 일명 코치라 그러죠. 코치가 달리고 있는데 늦게 뛰면 옆에서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덕분에 제가 시작을 했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꿈이었던 전국구 강사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뻔한 말을 지속했어요. 너무 뻔한 말인데 뻔한 말을 하는 사람과 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뻔한 말이라고 하지만 그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언이에요. 그 조언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해서 저는 비발디, 즉 지금까지 약 3,00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렇게 3,000권을 읽었던 것 중에 뭐 물론 다 읽진 않습니다. 별로인 책은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제 책이라도 별로면 버리세요. 그거 왜 잡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맞는 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내가 인생에 접목했던 이야기들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거 딴 책에 다 있는 이야기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00권 중에 중복 많이 되고 저한테 접목해보니까 괜찮은 것들만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써냈다라는 결과물에서 저는 너무 만족됩니다. 싸이도 알고 봤더니 작곡가가 꿈이었고요. 이 낯선 시도 2번 끝에 가수라는 지금의 싸이가 나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미리 말했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맨날 놀림당하고 공부 못하고 이렇게 대학교 떨어졌을 때입니다. 졸업식 날인데 대학교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 봐요. 이렇잖아요. 와, 진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고등학교 때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연구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드름이 많이 나면서 파충류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아나콘다, 용가리, 고질라 이런 거였어요. 최악의 별명은 과학 시간에 탄생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엽충이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몇 주 뒤입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우리 반에 장기자랑 대표할 사람 손 들어보래요. 아무도 없어요. 야, 진짜 없어? 야, 그럼 추천해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를 매번 놀리던 녀석이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이러는 거예요. 야, 하지 마라. 나 하기 싫다. 제발 하지 마라.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옆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옆충이 다 옆충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 들으시고 야 근데 옆충이가 뭐냐? 그 친구 벌떡 일어나 저 이차현이야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네. 야 이차현 너 자기 자랑해봐. 선생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한테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이참에 해보면 되겠네. 선생님 저 무대 공포증 있어요. 저 올라가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 저 안 돼요. 뭐? 무대 공포증 있어? 잘 됐네. 이참에 올라가서 극복하면 되겠네. 이차현이 했으면 좋겠다. 박수! 이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하기 싫어서 뒤에서 박수를 와 하고 쳐버렸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45명이었어요. 그리고 15반까지 있었습니다. 남고였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6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리냐면 마이크가요 바들바들거립니다. 정면을 못 봐요. 안녕하세요. 전 2학년 12반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하니 랩을 할 건데 잘 못하더라도 반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딱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랩을 한다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비트박스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친구가 비트박스를 해주고 제가 랩을 합니다.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그때 장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옆 친구가 비트박스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랩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 와서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끝났는데요. 15반 중에 3등을 합니다. 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 친구 덕분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돌아갔는데 옆충이라는 별명에서 태어나서 좋은 별명 처음 받았습니다. 영남고 래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가락을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맨날 와 재밌는 거예요. 그때 랩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까 그 친구한테 가서 비트박스를 배웠는데 나보고 잘한대요. 그래서 비트박스를 했었어요. 말 나온 김에 비트박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북치기만 잘하면 돼요. 북치기. 북할 때 공기를 입안에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치는 두 배 빠르기. 근데 이건 비웃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는 마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최대한 다을랑말랑한 상태에서 윗입술, 아랫입술이에요. 다을랑말랑한 상태에서 공기가 이 사이로 들어가고 이 다음에 하고 이렇게 약간 이 입술을 약간 떨어야 돼요. 이게 약간 어려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힙합은 스웩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없어 보여요. 이게 아니고 약간 이게 이 스웩이 들어가요. 스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끝났다. 최대한 거만하게 예를 하면서 끝내면 됩니다. 끝났다. 예.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이러고 다녔어요. 애들이 나보고 잘한대요. 오,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있네. 가수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대학교로 갔는데 가요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 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1등을 합니다. 오, 되네. 그럼 가수 한번? 그래. 군대부터 빨리 나오자. 군대 갔는데 5,000명이 있어요. 이번에 챔피언을 불렀습니다. 소리 지르는 네가 하니까 다 남자입니다. 챔피언 미친 네가 챔피언. 여기서 또 1등 합니다. 된다. 나는 군대에서 꿈을 정해서 나옵니다. 가수하겠다고. 제대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가요제는 다 나갔습니다. 100번 넘게 나가면 상 다 타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이 영상을 보고 한 통이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KBS래요. 난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진짜래요. 전화해보래요. 전화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여의도 KBS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제 데뷔 무대입니다. 전 지금까지 노래 잘 불러서 상 받은 줄 알았는데 웃겨서 상 받았더라고요. 이때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한 줄 지나갑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말로 전 제가 잘못 찾았어요. 저를 발견해야 되는데 헛짚었어요. 근데 이 낯선 시도는 그 다음 낯선 시도를 불러옵니다. 내가 매번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제가 꿈의 시야라고 표현할게요. 꿈의 시야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똑같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가수를 막 도전하니까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보인 게 뭐냐면 진행자가 있네. 무대에서 웃길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네. 진행자.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책에서 꿈으로 가는 3가지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요거 적어 놓으세요. 요거 책에 없는 포인트예요. 1번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는 거예요. 이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 했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을 살 수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지금만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는 건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에 계시죠? 전 대구에 있으니까 난 서울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도를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건 핑계 대봐야 소용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인데 여러분들이 뭐 강남에 가서 뭐 좋은 선생님 밑에 배워야 된다. 죄송한데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미국에 가야, 유럽에 가야.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면 여기서 1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여기서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여기서.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작은 일을 한다. 가장 작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다 큰 일부터 한대요. 왜? 큰 일이 눈에 잘 띄잖아요. 제가 이때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가서 코미디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시험을 도전했거든요. 2006년도에 MBC 개그맨 시험 갔다가 최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국주 씨였어요. 네, 오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개그맨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일. 그래서 24살에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뭘까? 하나 찾았어요. 돌잔치. 여러분 돌잔치 가보셨습니까? 그럼 보통 이런 아저씨가 나오죠.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현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돌잔치 진행자가 됐어요. 근데 돌잔치 진행을 막 하다 보니까 한 2년 했어요. 2년 하니까 조금 더 큰 무대가 오더라고요. 작은 일은 조금 더 큰 일을 불러와요. 그래서 결혼식 진행, 초등학교 축제, 고등학교 축제, 대학교 축제, 지역에 있는 축제, 전국적인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MC가 됐어요. 사실 저는 MC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인 것 같아 라고 하고 끝냈는데 어느 날 강사님들 막 소개해드렸어요. 강사님들 소개해드리고 레크레이션하고 행권 추첨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강사님 중에 한 분이 명함을 한 장 주시더니 저보고 강의해보래요. 에이, 저 레크레이션 강사지. 저 노는 사람이지. 그런 지식 같은 거 전달 못해요. 라고 하자 그분께서 아니 근데 강의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니 근데 강의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알지. 그렇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 번 했어요. 아까 말했던 근데 이분도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무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무대 무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강의는 실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3년 동안 했더니 또 작은 무대 초등학교 강의, 또 작은 무대 중학교 강의,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10년 정도 해보니까 지금은 전국구 강사, 기업에 가서 강의도 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가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큰 무대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작은 무대의 연속이었습니다.